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혹서기에 무더운 여름으로 이제 막바지가 아닌가 싶은데 열대야로 밤잠을 설칩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국 자생출란의 신하들은 쑥쑥 잘 자라고 있어서 난실에 물을 주기 위해서 가보면 기특합니다. 한국 자생출란의 아름다운 여배의 무늬가 신하로 올라오고 꽃눈을 달기 시작하는 대주의 꽃눈을 확인하면서 오늘은 나름대로 경험하고 터득한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느끼고 또 제가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려고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의 내용과 같이 한국 자생출란에서 잎의 무늬가 있는 그 잎에서 무늬가 없는 무지신화가 올라오는 그 이유, 그리고 중투의 잎에서 그 무늬에서 꽃에도 그 잎을 닮은 중투화로 개화하는 그 생물학적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자생출란에서 무늬가 있는 잎에서 100%는 아니지만 간혹 무늬가 없는 무지, 신화, 다시 말하면 새싹이 자라 올라오는 현상을 많이 경험하거나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무늬가 있는 잎에서 무지가 올라온다는 이런 황당한 경험을 누구라도 재배를 오래 하시면 경험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중투 잎의 무늬가 또한 꽃을 피웠을 때도 99% 잎의 무늬가 꽃에도 닮은 무늬로 올라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투 잎에서 꽃이 중투화로 피는 그 이유에 대한 것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잎이 중투니까 꽃도 중투화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냥 지나쳐 생각하고 이해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그 생물학적 이유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또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영상의 왼쪽에는 무지에서 꽃을 피운 천종의 두화가 있고요. 천종 중투에서 역시 하단에 중투 두화로 피운 꽃이 있습니다. 자료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자료 영상의 그림은 무지에서 꽃을 피운 천종의 두화를 보시고요. 하단에는 천종 중투의 잎의 무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무지가 올라오고 신화가 무지가 올라오고 또 그 무지에서의 꽃은 일반 무늬가 없는 꽃을 피우고 또 전체적으로 무늬가 있는 잎에서 꽃을 피울 때는 그 잎을 닮은 꽃을 올린다는 것을 우리는 거의 100% 신임하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00%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제공된 자료 내에서도 직접적인 설명이나 그 연구 결과가 100%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식물 생리 및 조직배양 연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인큐베이터나 조직배양은 하지 않습니다. 키우지도 않지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구매하고 교환한 난초가 조직배양품인지 아니면 인큐베이터에서 길러진 난초인지는 알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조직배양이나 인큐베이터의 난을 일반 난실에서 키울 때는 일정 시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장기간의 생명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난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배양이나 인큐베이터의 난을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바로 분주하여 또 재배하여 판매하거나 구매를 했을 때 그 난초를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재배를 하고 그 임상실험과 여러가지 경험을 통해서 터득된 그 노하우로 그 조직배양품이나 인큐베이터의 품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100%는 장담할 수 없지만 80% 정도는 저도 판명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늘 조심스럽게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생리, 식물 생리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무늬가 있는 잎에서 첫째, 무지신화가 올라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늬, 즉 색소변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춘화지요. 99%가 자생지에서 올라오는 출라는 99%가 무늬가 없는 보춘화입니다. 그냥 한국 자생출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1% 내지는 0.5%의 그 무늬가 나오는, 즉 색소변이가 있는 그 세포 내 엽록체 또는 색소 분포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무늬가, 색소변이가 일어나서 그 변이된 난초들을 채취하고 재배하여 그것을 전시회에 출품하고 선호하는 분들과 교환하게 되는, 구매와 판매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화가 자생지가 됐든 난실이 됐든 새로 자라서 올라오는 그 신화가 그 어미의 모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하더라도, DNA가 같더라도 초기 세포 분열 과정에서 색소 형성이나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늬, 색소 변이가 세포 내에서 엽록체 또는 색소 분포의 차이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직배양이나 자연발화 과정에서 일부 신화는 색소 현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무지라는 것은 잎에 무늬가 있는데 신화가 무늬 없이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무늬 없는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러스 감염이나 환경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밝혀볼 수 있는 게 그 모체 잎에 무늬가 있었으나, 무늬로 올라왔으나 신화에서는 바이러스가 제거되거나 스트레스 영향이 적어서 무지신화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늬에서 무지가 나오는 경우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측면입니다. 즉 변이 된 여배나 변이 된 화해에서 특히 중투로 볼 것 같으면 그 중투의 잎의 무늬에서 꽃도 그 잎을 닮은 중투화로 개화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중투는 잎에 나타나는 특정한 무늬나 변이 현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투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지요. 보충화에서는 중투라 말하지 않습니다. 색소 변화를 통해서 엽록초의 DNA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중투로 변했을 때는 역시 포괄적으로 품종을 중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이가 역시 잎에도 나타났지만 꽃에도 똑같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꽃잎이 잎 모양으로 변형되는 변이가 된 경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유전자 발현의 변화입니다. 이 유전자적 발현의 변화나 돌연 변이로 인해서 꽃 조직이 정상적인 꽃잎 대신에 그 중투의 잎이나 여타 다른 무늬종의 잎과 유사한 형태로서 발달해서 올라오는 중투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조직 배양 과정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에서 외부 요인이 식물의 발달 조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변형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의 잎에서 무늬의 잎으로 나오는 경우, 무늬의 잎에서 무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꽃으로 볼 때는 화해의 무늬의 꽃에서 무지의 꽃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복륜 잎에서 꽃이 유령의 꽃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중투의 꽃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키메라 현상 때문에 복륜에서 중투가 나오고 중투에서 복륜이 나오는 경우, 그래서 산반성이 들어있을 때는 변화가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난초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과 현상을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게 되면, 한국자생출란에서 무늬가 없는 신화가 올라와서 자라거나 중투화가 발생하는 것은 식물의 세포 분열과 그 발달 과정에서 색소의 형성, 색소 형성 및 유전자 발현의 변화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결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러스 감염이나 그 여부에 따라서 조직 배양 조건 등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신화나 꽃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원인,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100%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문 연구 자료가 더욱 필요하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그런 결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해봅니다. 오늘 저는 출란을 재배하면서 잎에서 올라오는, 즉 무늬의 잎에서 무늬의 잎이 올라오지 못하고 무지의 잎이 올라오는 경우, 무늬의 중투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색소를 지닌 잎에서 그 색소를 닮은, 그 무늬를 닮은 꽃이 올라오는 경우, 또 반대로 중투의 잎이나 그 여타의 무늬에서, 잎의 무늬에서 꽃이 무지로 올라오고 때로는 또 다른 변이를 일으키는 경우, 그리고 무지인 것 같았지만은 그 무지라고 하는 잎 속에 산반성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이 잎의 무늬로 올라오거나 꽃의 변화의 상태로 다른 개체의 꽃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가끔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나, 그런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가끔은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중투에서 무지로 올라오고, 중투의 입에서 무지꽃이 올라오고, 무지의 입에서 중투화가 올라오고, 무지의 입에서 때로는 중투가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을 흔히 우리는 키메라 현상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가끔은 실망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저는 영상에 올려드린 이 천종의 난초가 제가 한 촉으로 시작을 해서 대두가 되었는데 올해 꽃을 달아 올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무지에, 중투에서 무지로 올라온 촉을 계속 재배를 해 보았더니 역시 계속 무지로 올라온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중투에서 무지로 올라온 난초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호나 복륜이나 중투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신화를 유심히 관찰해 보기도 합니다. 분명히 무지에서 꽃이 올라올 때는 오른쪽 상단이나 왼쪽 상단과 같이 꽃의 무늬가 없는 그런 천종의 두화가 올라올 것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지에서 호가 올라온다든지 산반이 올라오든지 중투였었기 때문에 복륜이 올라오면 그것이 발전되어 더 확실하게 무늬로 보여질 때는 거기에 따르는 무늬꽃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종은 무지를 키워도 손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천종에서 무지이지만 두화가 피었기 때문입니다. DNA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투나 또는 무지에서 천종이 꽃을 올릴 때는 거의 99%가 그 잎을 닮아 올라온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출란의 꽃, 신화의 무지가 그 무지 출하나 개화에 있어서 생물학적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터득하고 제가 경험한 바를 설명해 올렸습니다. 한국 자생 출란의 변이가 이만큼 다양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호성을 올릴 만큼 기쁘기도 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여름 혹서기를 잘 이겨내시고 신화가 건강하게 자라서 꽃을 달고 봄에 출품이 된 그 아름답고 훌륭한 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합니다. 행여나 재배 과정 속에서 혹서기에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과 그리고 체질 현상 때문에 염부나 금부로 무너지는 경우도
곰팡이균에 의해서 그 잎이 다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재배하시는 분들마다 누구나 겪는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가의 구매를 통해서 번식하기 위한 재배의 난초가 그런 결과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 끝까지 선전하시고요. 이 긴 여름, 2025년의 특별한 이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선선한 가을에도 건강하게 자라서 결과가 보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